당신은 오늘 몇 번이나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했는가? 정직하게 답해보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사회관계망을 열었을 때 다른 사람의 빛나는 일상이 자기에게 다가왔다. 동료의 진급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 안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났다. 친구의 새 차를 보았을 때, 옛 친구의 화려한 결혼식 사진을 보았을 때, 누군가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 마음 안에서 무엇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그때마다 자기 자신을 그 사람과 비교했다. 그리고 거의 언제나 그 비교에서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이런 비교가 하루에 수십 번 일어난다. 사회관계망을 한번 열 때마다 우리는 수십 명의 인생과 자기 인생을 비교한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곳을 갔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사람들과 만났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그 빛나는 순간들과 비교한다. 그리고 그 비교에서 우리는 늘 부족한 자리에 있게 된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로 평생 다른 사람의 인생을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쇼펜하워가 인간의 비교 본능에 대해 평생에 걸쳐 들여다본 결과 그가 발견한 깊은 진실이 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무게의 가장 큰 부분을 비교해서 만들어낸다고 보았다. 외부에서 다가오는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만드는 무게가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이 비교는 우리에게 한순간도 만족을 주지 않는다. 어떤 자리에 도달해도 그 자리에서 또 다른 비교의 대상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비교의 결과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림자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간다. 우리가 가는 길이 진짜 우리 길인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것인지,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이 진짜 우리에게 맞는 인생인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우리는 그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을 우리도 가야 한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평가하는 자리에 우리도 있어야 한다고 여긴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진짜로 우리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깊이 흔들리게 된다. 비교가 일어나는 자리들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자. 첫 번째, 가장 흔한 자리는 사회관계망이다. 우리는 매일 사회관계망에서 수많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본다. 그 모든 인생이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가장 좋은 순간들만 사회관계망에 올린다. 화려한 여행지, 맛있는 음식, 좋은 자리, 따뜻한 가족 시간. 우리가 그것을 보는 동안 우리 자신은 평범한 일상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가장 빛나는 순간들을 우리 자신의 평범한 매일과 비교하게 된다. 이 비교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안다. 다른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머리로 알아도 마음은 그 비교에서 흔들린다. 이런 사회관계망의 비교가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결과가 매우 깊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점점 가치 없는 것으로 느끼게 된다. 우리에게도 따뜻한 순간들이 있고 작은 기쁨들이 있으며 의미 있는 시간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순간들과 비교될 때 작아 보인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상에 깊이 머물지 못하고 늘 다른 어딘가를 바라보게 된다. 우리에게 없는 것에 마음이 향하고 우리가 가진 것은 가벼워 보인다. 두 번째 흔한 비교의 자리는 직장의 동료 사이이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자리에서 시작한 동기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길을 가게 된다. 어떤 동기는 빠르게 진급하고 어떤 동기는 그렇지 못하다. 어떤 동기는 큰 자리를 맡고 어떤 동기는 가벼운 일을 한다. 어떤 동기는 회사를 떠나서 더 좋은 자리로 갔고 어떤 동기는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런 차이가 우리 안에 강한 비교를 만든다.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간 동기를 보면서 자기가 뒤처졌다고 느낀다. 그가 가진 자리, 그가 받는 월급, 그가 누리는 인정을 보면서 자기 자리가 작아 보인다. 이런 직장에서의 비교가 우리의 일을 무겁게 만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에 깊이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자리에 마음이 향한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해도 그것이 동기들의 자리와 비교될 때 작아 보인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올라도 그 자리에 만족하지 못한다. 더 위에 있는 동기가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비교가 평생에 걸쳐 누적되면 우리는 평생 직장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도달해도 그것이 충분하지 않게 믿겨진다. 세 번째 비교의 자리는 친구 사이다.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들이 어른이 되어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 어떤 친구는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어떤 친구는 좋은 결혼을 했다. 어떤 친구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있다. 우리는 그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 인생을 그들의 인생과 비교한다. 동창 모임이라는 자리가 많은 사람에게 부담스러운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 자리에서 모두가 서로를 비교한다. 누가 더 빛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누가 더 자랑할 만한 자리에 있는지를 모두가 의식한다. 이런 친구 사이의 비교가 우리의 친구 관계를 무겁게 만든다. 우리는 친구를 따뜻하게 만나기보다 친구와의 자리를 의식하면서 만난다. 친구의 빛나는 모습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비교의 대상이 된다. 우리가 진짜로 친구의 행복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든다. 친구와의 만남이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자리가 되는 것이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비교가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청년기의 가장 강한 비교의 자리는 진로와 사회 관계망에서이다. 청년은 자기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에 있다. 그 시기에 청년은 다른 청년들이 어떤 길을 가는지를 의식한다. 친구가 좋은 대학에 갔는데 자기는 그렇지 못했을 때, 또래가 큰 회사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그렇지 못했을 때, 청년은 깊은 비교 속에 빠진다. 자기가 다른 청년들보다 뒤처졌다고 느낀다. 그 느낌이 청년의 자존감을 흔든다. 청년기의 사회관계망 비교는 더 깊다. 청년들은 사회관계망에서 매우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 자리에서 매일 수많은 또래의 빛나는 순간들을 본다. 다른 또래가 어디를 갔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무엇을 가졌는지를 보면서 자기의 평범한 일상이 작아 보인다. 청년은 그 비교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점점 더 작게 만들어간다. 어떤 청년은 그 비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깊은 우울에 빠지기도 한다. 사회관계망이 청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깊은 이유가 바로 이 비교 때문이다. 중년기에는 비교의 자리가 더 다양해진다. 직장에서의 비교, 가족 안에서의 비교, 자녀의 자리에서의 비교, 살림에서의 비교. 중년의 사람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만든 자기 자리가 있다. 그 자리를 동기들의 자리, 친구들의 자리와 비교한다. 자기 결혼 생활을 다른 부부의 결혼 생활과 비교한다. 자기 자녀의 자리를 다른 자녀의 자리와 비교한다. 자기 살림을 다른 살림과 비교한다. 이런 모든 비교가 중년의 어깨에 무게로 쌓인다. 중년기의 가장 깊은 비교의 자리는 자녀에 대한 비교이다. 부모는 자기 자녀를 다른 자녀와 비교한다.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지, 자녀가 어떤 대학에 갔는지, 자녀가 어떤 직장에 들어갔는지, 자녀가 어떤 결혼을 했는지. 이런 모든 자리에서 부모는 자녀를 비교한다. 그리고 그 비교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만든다. 자녀가 다른 자녀들보다 빛나면 부모는 자랑스러워한다. 자녀가 그렇지 못하면 부모는 깊이 흔들린다. 이런 비교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무겁게 만든다. 노년기에도 비교는 사라지지 않는다. 노년의 사람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한다. 친구가 자기보다 더 좋은 노년을 보내고 있는지, 친척이 자기보다 더 건강한지, 또래가 자기보다 더 행복한 자녀를 두었는지를 비교한다. 또 노년의 사람은 자기 자녀의 효도를 다른 자녀의 효도와 비교한다. 자녀가 자기에게 어떻게 해주는지, 손자가 자기와 어떤 관계인지를 다른 노년의 자리와 비교한다. 이런 비교가 노년의 평온을 빼앗아간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은 이런 비교의 깊은 본질이다. 그는 우리가 비교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잃어가고 있다고 보았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느라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따라가느라 우리에게 진짜로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는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느라 우리만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 이런 인생이 무겁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무거움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런 진실을 받아들이는 일이 처음에는 무겁다. 우리는 우리가 평생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이 모두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간 결과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이 인정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우리가 우리의 비교 패턴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 패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만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된다. 또한 이런 들여다봄이 우리에게 자기를 비난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평생 비교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비난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같은 패턴 속에서 살아간다. 그것이 우리가 자라온 사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인간 마음의 한 부분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새로운 길을 시작할 수 있다. 매일 비교의 순간을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서 부드럽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비교가 왜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키지 못하는지에 대한 더 깊은 진실을 함께 마주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동안 왜 우리에게 한순간에 진짜 만족도 오지 않는지, 그 비교의 길에 왜 끝이 없는지를 정직하게 살펴보게 될 것이다. 그 마주함이 우리에게 비교에서 벗어나야 하는 깊은 동기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비교 본능에 대해 깊이 통찰한 진실 가운데 가장 차가운 것이 있다. 그는 비교의 길에는 끝이 없다고 보았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올라도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가져도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다. 우리가 어떤 빛나는 일을 이루어도 우리보다 더 빛나는 사람이 있다. 비교는 우리를 영원히 부족한 자리에 머물게 한다. 이 사실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자. 우리가 평생에 걸쳐 무엇을 성취해 왔는지를 떠올려보자. 어떤 자리에 올랐는가? 어떤 것을 가졌는가? 어떤 일을 이루었는가? 그리고 그 성취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떠올려보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진짜 만족했는가? 아니면 또 다른 비교의 대상을 보고 있었는가? 정직하게 답한다면 거의 모든 사람이 같은 답에 도달한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도달해도 그 자리에서 진짜 만족하지 못했다. 늘 더 높은 자리,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빛나는 인생이 보였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치에는 깊은 본질이 있다. 비교는 우리의 만족을 자기 안에 두지 않는다. 비교는 우리의 만족을 다른 사람의 자리에 둔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으면 만족하고 다른 사람보다 아래에 있으면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어딘가에 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우리보다 더 높이 올라간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다. 가장 흔한 사례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평범한 회사에 다니고 있다. 그는 더 좋은 회사로 가면 만족할 것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노력해서 더 좋은 회사로 옮겨갔다. 처음에는 그 자리에서 만족했다. 그러나 곧 그는 그 회사 안에서 더 위에 있는 자리들을 보게 된다. 그래서 그는 또 더 위로 올라가려 한다. 평생을 노력해서 그는 임원 자리에 도달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만족할 수 있을까?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그 자리에서도 그는 만족하지 못한다. 더 큰 회사의 임원이 보이고 자기 회사의 대표가 보이며 더 화려한 자리들이 그에게 보이기 시작한다. 평생을 올라가도 그는 만족하지 못한다. 같은 일을 가진 것의 자리에서도 일어난다. 어떤 사람이 작은 집에 살고 있다. 그는 더 큰 집에 살면 만족할 것이라고 여긴다. 평생을 노력해서 그는 더 큰 집을 샀다. 처음에는 그 집에서 만족했다. 그러나 곧 그는 자기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그래서 또 더 좋은 집을 향해 노력한다. 평생을 노력해서 그는 매우 좋은 집에 도달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만족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더 화려한 집을 가진 사람이 어디엔가 있다. 그가 어떤 집에 살아도 그는 만족하지 못한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깊은 진실은 비교의 본질 자체가 만족을 막는다는 것이다. 비교는 우리의 마음을 늘 다른 사람을 향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리에 머물지 못한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다른 사람의 자리와 비교될 때 작아 보인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그것이 다른 사람의 자리와 비교될 때 부족해 보인다. 비교 자체가 우리에게 영원한 부족함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또한 비교는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한다. 이것이 비교의 또 다른 깊은 비극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면 우리는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다. 우리가 가는 길이 진짜 우리 길인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것인지를 알지 못한 채로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평가하는 길을 가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가지려 노력하며,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리에 도달하려 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진짜 우리에게 맞는 것인지를 우리는 묻지 않는다. 이런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어느 순간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묘한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 그가 평생에 걸쳐 이룬 모든 것이 사실은 자기가 진짜로 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는 것이다. 그가 그 길을 간 것은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그가 그것을 가지려 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진짜 자기의 것이었는지를 묻기 시작하면 그는 답하지 못한다. 이런 깊은 공허함이 비교에 매여 살아온 사람의 인생의 가장 깊은 자리에 있다. 그는 외부에서 보기에 성공한 사람일 수도 있다. 좋은 직장에 있고 좋은 집에 살며 좋은 가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안에는 깊은 빈자리가 있다. 그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는 평생을 다른 사람의 기준에 따라 살았고 그 결과 자기 자신의 인생은 잃어버린 자리에 있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이런 이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청년기에 비교에 매여 사는 청년은 자기 진로를 자기가 선택하지 못한다. 그는 부모가 좋다고 평가하는 길, 사회가 좋다고 평가하는 길, 친구들이 부러워할 길을 따라간다. 그 길이 자기에게 맞는지는 묻지 않는다. 묻지 않은 채로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길이 자기 길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그 길을 깊이 가 있는 자리이고 빠져나오기 어렵게 되어 있다. 청년기의 비교가 어른의 깊은 후회를 만든다. 청년기의 또 다른 이름은 사회관계망에서 만들어진다. 청년이 매일 다른 사람들의 빛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보이려 노력한다. 자기의 일상을 꾸미고 자기의 모습을 연출하며 자기를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 만든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진짜로 누구인지를 잊어버린다. 자기가 보여주는 모습과 자기의 진짜 모습 사이에 거리가 깊어진다. 청년은 그 거리 안에서 깊은 외로움을 느낀다. 자기를 진짜로 아는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이다. 자기조차 자기를 진짜로 모르는 외로움이다. 균년기에 비교에 매여 살아온 사람은 자기 결혼 생활을 다른 결혼 생활과 비교한다. 자기 자녀의 자리를 다른 자녀의 자리와 비교한다. 자기 직장 자리를 다른 동기의 자리와 비교한다. 그 모든 비교 속에서 그는 자기 인생의 진짜 만족을 잃어간다. 그는 자기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시간이 다른 가족의 화려한 모습과 비교될 때 작아 보인다. 그는 자기 자녀가 자기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지만 그 자녀가 다른 자녀의 자리와 비교될 때 부족해 보인다. 그가 평생에 걸쳐 누렸어야 할 작은 행복들을 비교가 빼앗아간 것이다. 또 중년기의 깊은 이름은 자기에게 진짜로 맞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일이다. 그는 평생을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왔다. 그래서 자기에게 진짜로 무엇이 맞는지를 잊었다. 그가 진짜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가 진짜로 가고 싶은 자리가 어디인지를 그는 알지 못한다. 자기 마음의 깊은 자리를 들여다보지 못한 채로 평생을 살아온 결과이다. 노년기에 비교에 매여 살아온 사람의 후회는 가장 깊다. 그가 평생을 돌아볼 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가 이룬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준에 따라 만든 것이다. 그가 추구한 모든 것이 자기가 진짜로 원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평가한 것이다. 그가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그 인생이
자기 것이라는 느낌이 없다. 이런 후회가 노년의 가장 깊은 무게가 된다. 그는 자기 인생을 다시 살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깊이 흔들린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두 번째 가르침은 매우 차갑다. 비교가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교가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면서 비교는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무게가 된다. 우리가 평생을 비교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잃어간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일이 무겁다. 그러나 이 진실 안에 깊은 가능성이 담겨 있다. 우리가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 만족과 진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한 길을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이다. 어제의 자기 자신과의 비교가 어떻게 우리를 비교의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하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진짜 만족이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함께 마주하게 될 것이다. 비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비교가 우리에게 자라남의 동기가 될 수 있다. 비교가 없으면 우리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어렵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별하기 어렵다. 비교가 우리에게 방향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다만 비교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을 뿐이다. 우리가 비교해야 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자기 자신이다. 어제의 자기가 오늘의 자기보다 더 작은가? 아니면 더 큰가? 어제의 자기가 가지지 못했던 것을 오늘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가? 어제의 자기가 알지 못했던 것을 오늘의 자기가 알게 되었는가? 이런 비교는 우리에게 진짜 자라남을 가져다 준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하지만 어제의 자기 자신과의 비교는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로 데려간다. 그 비교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깊이 만나게 된다. 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의 우리는 어떻게 자라났는지,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 비교 안에서 본다. 이 비교에는 큰 차이가 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는 끝이 없지만 어제의 자기와의 비교에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구체적인 자리가 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따라가야 한다. 다른 사람의 자리, 다른 사람의 성취, 다른 사람의 인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어제의 자기와 오늘의 자기는 우리가 다룰 수 있다. 우리가 매일 작은 자라남을 만들 수 있고 그 자라남이 누적되면서 우리가 변해간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자기 자라남의 깊은 진실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우리가 자기 자신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면서 진짜 만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잘한 자리에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깊은 만족을 가져다 준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빛나지 않아도 우리가 어제보다 자라났다면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자라남의 비교는 매우 작은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다. 어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즉시 한마디를 던졌다면 오늘은 잠시 멈출 수 있었다. 그것이 자라남이다. 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다면 오늘은 잠시라도 그 사람의 자리에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것이 자라남이다. 어제 우리가 자기를 너무 가볍게 보았다면 오늘은 자기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었다. 그것이 자라남이다. 이런 작은 자라남이 매일 누적되면서 우리는 천천히 다른 사람이 되어간다. 자라남의 가장 깊은 본질은 그것이 우리만의 것이라는 데 있다. 다른 사람의 성취는 다른 사람의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어제와 오늘의 자라남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만든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 자라남이 우리에게 깊은 만족을 가져다 준다. 다른 사람을 통한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내부의 인정이다. 이런 내부의 인정이 가장 든든한 만족의 자리이다. 또한 어제의 자기와의 비교는 우리를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준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이기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기려 한다. 어제의 자기를 오늘의 자기가 조금 넘어서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우리보다 더 빛나도 그것이 우리의 자라남을 막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우리보다 더 느리게 가도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우리의 자라남은 다른 사람과 무관한 자리에 있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의 모습은 매우 깊다. 그는 다른 사람의 성공에 흔들리지 않는다. 친구가 진급해도 자기 자리를 작게 여기지 않는다. 공기가 큰 자리에 가도 자기 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빛나는 모습이 그에게 자기 인생을 의심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는 자기 길을 간다. 그 길에서 어제의 자기를 매일 조금씩 넘어선다. 이 작은 자라남이 그에게 깊은 만족이 된다. 이런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묘한 평온이 자리 잡고 있다. 그는 외부의 어떤 변화에도 깊이 흔들리지 않는다. 자기 길에 든든하게 머문다. 그가 가는 길이 다른 사람들에게 빛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가 이루는 자라남이 작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자라남이 그에게 매일의 만족을 가져다 준다. 그는 매일 자기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느낌이 가장 깊은 행복의 자리이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깊은 진실은 진짜 만족이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외부에서 오는 만족은 비교를 통해서만 만들어진다.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을 때 우리는 만족한다. 그러나 그 만족은 곧 사라진다. 다른 사람이 변하면 우리의 만족도 변하기 때문이다. 진짜 만족은 자기 안에서 자라난다. 우리가 어제의 자기를 오늘의 자기가 넘어섰을 때 그 만족은 우리 안에 자리 잡는다. 그 만족은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자라남의 길을 다양한 자리에서 살펴보자. 일에서의 자라남은 매일의 작은 변화이다. 어제 우리가 한 일을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이 자라남이다. 어제 우리가 어렵게 느꼈던 일을 오늘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자라남이다. 이런 작은 변화가 매일 누적되면서 우리는 우리 일에서 깊이를 만들어간다.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진급하지 못해도 우리는 우리 일에서 진짜 깊이를 가질 수 있다. 그 깊이가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만족을 가져다 준다. 인간관계에서의 자라남도 매일의 작은 변화이다. 어제 우리가 가족에게 했던 말을 오늘 우리가 더 따뜻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자라남이다. 어제 우리가 친구에게 충분히 들어주지 못했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깊이 들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자라남이다. 이런 작은 자라남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깊이 만든다. 다른 사람보다 화려한 친구를 가지지 못해도 우리는 우리만의 깊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의 자라남이 가장 깊다. 어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자기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자라남이다. 어제 우리가 자기 감정에 끌려갔다면 오늘 우리가 그 감정을 잠시 들여다볼 수 있었다면 그것이 자라남이다. 이런 자라남이 우리에게 가장 깊은 평온을 가져다 준다. 자기 자신과 평화로워진 사람은 외부의 어떤 변화 속에서도 든든하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이 자라남의 길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청년기에 어제의 자기와 비교하는 청년의 모습은 매우 깊다. 그는 또래의 빛나는 모습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자기 길을 간다. 매일 어제의 자기를 조금씩 넘어서면서 자라난다. 그가 가는 길이 또래의 길과 다를 수 있다. 그가 이루는 자라남이 또래의 자라남보다 작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매일 자기 자신과 만나면서 자라나기 때문에 그가 어른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았다는 깊은 만족을 가지게 된다. 중년기에 어제의 자기와 비교하는 사람은 동기들의 자리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자기 자리에서 매일 자라난다. 자기 일에서 더 깊이를 만들고 자기 가족과 더 따뜻한 시간을 가지며 자기 자신과 더 깊이 만난다. 이런 매일의 자라남이 그에게 깊은 만족을 가져다 준다. 그가 외부에서 보기에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해도 그가 자기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그에게 가장 큰 풍요로움이다. 노년기에 평생에 걸쳐 자기 자신과 비교해온 사람의 모습은 가장 깊다. 그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깊은 만족을 느낀다. 그가 화려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매일 자기 자신과 만나면서 자라났다. 매일의 작은 자라남이 누적되어서 평생의 깊이를 만들었다. 그가 가는 길이 그의 길이었다. 그가 살아온 인생이 그의 인생이었다. 이런 노년의 자기 만족이 가장 깊은 평온의 자리이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세 번째 가르침은 깊다. 우리가 비교해야 할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다. 그 비교가 우리에게 진짜 자라남을 가져다주고 그 자라남이 우리에게 진짜 만족을 가져다준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자기만의 길을 가는 사람의 깊은 자세에 대해 더 살펴보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길을 든든하게 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마주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자기 자신과 비교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는 자기만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는 사회가 좋다고 평가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맞는 길을 간다. 그 길이 다른 사람들에게 빛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맞는 길이기 때문에 그는 그 길에서 깊이 살아간다. 이런 사람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가 매우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매이지 않는다. 그가 무엇을 하든, 어떤 길을 가든, 어떤 자리에 있든 그는 다른 사람의 평가를 우선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우선한다. 자기에게 무엇이 맞는지, 자기가 무엇을 진짜로 원하는지, 자기에게 어떤 길이 의미 있는지를 그는 묻는다. 그 답을 따라서 그는 자기 길을 만들어간다. 이런 자유로움은 어떻게 자라났는가?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깊은 만남에서 자라났다. 그는 평생에 걸쳐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기에게 무엇이 맞는지를 그는 천천히 알아갔다. 이런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 그에게 자기만의 기준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외부의 기준에 자기를 맞추지 않는다. 그는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간다. 쇼펜하우어가 진짜 자기 자신과 만난 사람에 대해 가르치는 깊은 진실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깊이 만난 사람만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보았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준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니 다른 사람의 평가가 자기 가치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깊이 만난 사람은 다르다. 그는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 기준이 그에게 든든한 토대가 된다. 이런 사람의 모습을 한번 구체적으로 그려보자. 그가 어떤 자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자. 그 자리가 사회적으로 빛나는 자리가 아닐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자리도 아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깊이 머문다. 그가 그 자리를 선택한 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이 자기에게 맞기 때문이다. 그는 그 일을 매일 충실하게 한다. 매일 작은 자라남을 만들어가면서 자기만의 깊이를 키운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가볍게 볼 수도 있다. 더 빛나는 자리에 있지 않으니 그가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그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가 자기 자리에 든든하게 머무는 것이다. 이 사람의 인간관계도 매우 깊다. 그는 다른 사람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 자기보다 화려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보아도 부러워하지 않는다. 자기보다 평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보아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그는 모든 사람을 자기만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 본다.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안다. 그래서 그는 비교의 자리에서 자유롭다. 다른 사람을 비교의 대상으로 두지 않는다. 이런 자세가 그를 매우 따뜻한 사람으로 만든다. 그는 다른 사람을 깊이 존중한다. 그가 가는 길이 그 사람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가 만드는 인생이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 이런 존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따뜻함으로 다가온다. 사람들은 그를 만날 때 자기가 깊이 인정받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가 자기를 비교의 대상으로 두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 그래서 그를 만날 때 마음이 가볍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의 인생은 매우 든든하다. 그는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다. 사회적 자리가 변해도, 경제적 자리가 변해도, 사회 관계망의 분위기가 변해도 그는 자기 길에 머문다. 다른 사람들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든 그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가 자기 인생을 자기가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가 자기 인생을 의미 있다고 여기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그의 만족을 흔들 수 없다. 이런 자세는 어떻게 자라나는가?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외부의 기준에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그것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어렵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의 작은 만남을 매일 누적시키면 자라난다. 매일 잠시라도 자기 자신에게 묻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가? 오늘 내게 무엇이 진짜로 의미 있었는가? 오늘 내가 어떤 자라남을 만들었는가? 이런 물음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과의 깊은 만남을 가져다 준다. 또한 자기 자신과의 시간을 가지는 일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 살게 된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올 수 있다. 산책을 하거나 조용히 앉아 있거나 자기의 마음을 글로 적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다.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 만남이 우리에게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준다. 자기만의 길을 가는 사람의 모습을 다양한 자리에서 살펴보자. 청년기에 자기만의 길을 가는 청년은 또래와 다를 수 있다. 또래가 모두 좋다고 평가하는 회사를 향해 가도 그는 자기에게 맞는 길을 찾아간다. 또래가 모두 같은 방식의 삶을 살아도 그는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어간다. 그가 가는 길이 또래에게 이상해 보일 수 있다. 처음에는 외로울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기 길에서 깊은 만족을 발견한다. 그가 만든 인생이 그의 것이라는 든든한 느낌이 그를 평온하게 만든다. 중년기에 자기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동기들의 자리에 흔들리지 않는다. 동기가 더 큰 자리에 가도 그는 자기 자리에 든든하게 머문다. 그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한 결과가 아니라 자기에게 그 자리가 맞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일에서 매일 깊이를 만들어간다. 그 깊이가 그에게 진짜 만족을 가져다 준다. 외부에서 보기에 그는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안에는 든든한 평온이 있다. 노년기에 평생에 걸쳐 자기만의 길을 간 사람의 모습은 매우 깊다. 그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깊은 만족을 느낀다. 그가 화려한 인생을 살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만든 인생이 그의 것이다. 그가 평생에 걸쳐 가진 모든 자리가 그가 선택한 자리이고 그가 만든 모든 관계가 그가 만든 관계이며 그가 이룬 모든 작은 일이 그가 한 일이다. 이런 노년의 자기 인생에 대한 깊은 만족이 가장 든든한 평온의 자리이다. 이런 사람이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깊다. 그는 자녀와 손자에게 말로 가르치지 않는다. 그저 자기 모습으로 가르친다. 그가 자기 길을 든든하게 가는 모습, 그가 자기 자리에 평온하게 머무는 모습, 그가 자기 인생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모습, 이런 모습이 다음 세대에게 깊은 가르침이 된다. 다음 세대는 그를 보면서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본다. 비교에 끌려가지 않고 자기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본다. 자기만의 길을 가는 사람과 비교에 매여 사는 사람의 차이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두 사람 모두 매일 일을 하고 매일 사람을 만나며 매일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나 마음 안의 자리는 완전히 다르다. 비교에 매여 사는 사람은 매일 흔들린다. 다른 사람의 자리에 마음이 가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따라가려 하며 다른 사람의 기준에 자기를 맞춘다. 그러나 자기만의 길을 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의 마음은 자기 안에 머문다. 그가 가는 길이 그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네 번째 가르침은 따뜻하다. 자기만의 길을 가는 사람의 자세가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나며 자기만의 기준으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자세이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평온과 가장 깊은 만족을 가져다 준다.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는 매일 어떻게 어제의 자기를 넘어서는 작은 길을 시작할 수 있는지를 함께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자리에 도달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평생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 비교가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유, 어제의 자기 자신만이 진짜 비교의 대상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만의 길을 가는 사람의 깊은 자세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매일 어떻게 어제의 자기를 넘어서는 작은 길을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마주할 시간이다. 먼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사실은 이 변화가 한 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평생 비교에 익숙해져 있고 그 패턴은 매우 깊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채로 자동으로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한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비교를 멈추겠다고 결심해도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의 작은 변화이다. 작은 알아차림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더 깊은 변화로 옮겨가는 길이다. 매일의 변화는 알아차림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일이다. 사회관계망에서 다른 사람의 빛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안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직장에서 동기의 진급 소식을 듣고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흔들림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친구의 새 차를 보고 자기 안에서 작아지는 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런 알아차림 자체가 큰 변화의 시작이다. 우리가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 비교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그러나 알아차리면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 처음에는 사후에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해도 된다. 1시간 전에 우리가 비교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떠올리는 것이다. 그때 우리 안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자기를 비난하지 않고 그저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사후의 알아차림이 누적되면 우리는 점점 그 순간에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알아차린 후에 다음 단계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일이다. 비교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다. 그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자리 대신 우리 자신의 자리를 보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자라남을 만들어 왔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로 의미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이런 돌아옴이 우리를 비교의 무게에서 자유롭게 한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제의 자기를 떠올리는 일이다. 어제의 자기를 오늘의 자기가 어떤 면에서 넘어섰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큰 자라남이 아니어도 된다. 작은 자라남으로 충분하다. 어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었거나, 어제 우리가 잘 다루지 못했던 감정을 오늘 우리가 잠시라도 다스릴 수 있었거나, 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따뜻할 수 있었다면 그것이 자라남이다. 이런 작은 자라남을 매일 알아차리는 일이 우리에게 깊은 만족을 가져다 준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우리는 어제의 자기와 비교해서 자라난 자리에 머문다. 그 자리에 든든하게 머무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모습을 가져다 준다. 또 한 가지 매일의 변화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관계망과의 관계를 다시 만드는 일이다. 사회관계망은 비교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자리이다. 우리가 사회관계망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 우리는 자동으로 다른 사람의 빛나는 모습과 자기를 비교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관계망과의 시간을 줄이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매일의 사용 시간을 줄이거나 어떤 자리에서는 사용하지 않거나 마음이 흔들릴 때는 사회관계망을 보지 않는 것이다. 이런 사회관계망과의 거리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진다. 우리는 사회관계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거리가 우리에게 큰 가벼움을 가져다 준다. 우리의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더 자주 머물 수 있게 되고 매일 비교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우리의 평온이 자라난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자기 자신과의 시간을 늘리는 일이다. 매일 잠시라도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산책을 하거나 조용히 앉아 있거나 자기의 마음을 글로 적는 시간이다.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깊이 만나게 된다. 우리가 무엇을 진짜로 원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로 의미 있는지를 알게 된다. 이런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준다. 이런 모든 변화가 누적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천천히 다른 사람이 된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한 달, 2달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점점 든든해지는 것을 느낀다. 다른 사람의 빛나는 모습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된다. 사회관계망의 비교가 우리에게 작아진다. 동기의 진급 소식이 우리에게 평온하게 다가온다. 친구의 자랑이 우리에게 따뜻한 축하의 자리가 된다.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가져다 준다. 또 한 가지 매일의 변화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따뜻해지는 일이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 비교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우리는 자기를 비난할 수 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왜 내가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는가? 그러나 자기 비난은 또 다른 형태의 비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비난이 아니라 자기 너그러움이다. 우리가 평생 비교 속에서 살아온 것은 우리가 어리석어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라온 사회의 모습이고 우리만의 일이 아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같은 패턴 속에서 살아간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난하기보다 그저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시작하면 된다. 이런 자기 너그러움이 변화의 깊은 토대가 된다. 자기를 따뜻하게 받아들이면서 변화를 만들면 그 변화가 천천히 깊이 자라난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이 매일의 변화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청년이라면 사회관계망과의 거리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매일의 사용 시간을 줄이고 마음이 흔들릴 때는 사회관계망을 보지 않으며 자기 자신과의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다. 그리고 매일 작은 자라남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이다. 어제의 자기와 오늘의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만의 자라남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런 연습이 누적되면서 청년은 비교의 무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중년의 사람이라면 동기들과의 비교에서 알아차림을 시작할 수 있다. 동기의 진급 소식을 들었을 때, 동기의 자리를 보았을 때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흔들림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자기가 가는 길이 자기에게 맞는 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자기만의 매일의 자라남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런 변화가 중년의 직장 생활을 다르게 만들어간다. 또 중년의 가족 안에서도 비교의 알아차림이 큰 변화를 가져다 준다. 자기 자녀를 다른 자녀와 비교하는 자리에서 부모는 잠시 멈출 수 있다. 자기 자녀의 자라남을 다른 자녀의 자리와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자녀와 오늘의 자녀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런 비교가 자녀에게 따뜻한 인정을 가져다 준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진짜 인정받는 자리가 된다. 노년의 사람이라면 평생에 걸친 비교의 자리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면서 시작할 수 있다. 자기가 평생을 비교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따뜻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자기 자신과의 만남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따뜻하게 평가하고 자기가 만든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매일 어제의 자기와 오늘의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런 노년의 자기와의 화해가 가장 깊은 평온을 가져다 준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깊은 가르침은 따뜻하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그의 말이 처음에는 차갑게 들렸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법, 그리고 매일 자기를 넘어서는 깊은 만족을 발견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따뜻한 지혜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한다. 그래서 비교에서 자유로워지는 일이 자기 사랑의 표현이다. 우리가 비교를 줄여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깊이 사랑할 수 있다. 자기와 비교하지 않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짜로 따뜻하게 만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이 변화가 평생에 걸친 길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한 번에 비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떤 날은 잘 알아차리고 어떤 날은 다시 비교의 패턴에 빠진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그때마다 자기를 비난하지 않고 부드럽게 다시 시작하면 된다. 매일의 작은 알아차림과 자기 자신과의 만남을 누적시키면서 우리는 천천히 다른 사람이 되어간다.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의 그림자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만의 빛 속에서 펼쳐지기를. 우리의 마음이 비교의 무게에서 자유로워져서 매일의 작은 자라남에서 깊은 만족을 발견하기를.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과 깊이 만난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우리 자신이다. 매일 한 걸음씩 어제의 자기를 넘어서면서 우리는 우리만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 인생이 외부에서 보기에 빛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든든한 만족이 가장 깊은 행복의 자리이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가장 깊은 가르침이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진실이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비교의 감옥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길에서 매일 작은 자라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시간을 마친다. 우리의 매일이 알아차림의 작은 연습으로 시작되기를, 그 연습이 누적되어 우리를 자기만의 인생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란다.